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 모임을 섬기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직장은 서대문에 있는 문화연구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나왔는데 5분의 시간, 또 제가 시간을 잘해야 뒤에 분들이 잘할 것 같아서 핵심만, 요점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제로 아까 말씀하신 재생산에 대한 현장 제작 사역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했고요. 저희 총 7명이 있었습니다. 정규혁 팀장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저 1조 팀명을 못한 수장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좀 해보자 시작을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나눴는데 아니면 답답해서 밖에서 야외에서 하게 왔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은 그 재생산에 대한 그 실천에 우리 수장님들이 굉장히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깊이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재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설 것인지 심도 있게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다 나눌 수 없고 첫 번째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정착을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착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훈련과 정착 그다음에 이 재생산을 이루는 헌신된 선교사가 되기까지 세움을 입기까지 그다음에 이대로 좀 기다려야 되겠다.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대로 기다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모임과 그 전략 직장이 절대로 우리가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상생관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 모임의 그 주변의 전략 직장을 잘 꼭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포모임 같은 경우는 은평구청이 전략 직장에서 그 안에서 재생산도 잘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략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실천 방안에 있어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뭐가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저희 모임에서 한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략 직장이나 주변 직장을 위해서 기도로 심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첫 번째는 기도로 심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영적 운동을 계속 일으켰던 것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증오했던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재생산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느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맨투맨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맨투맨을 모임마다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맨투맨을 기본적으로 잘 하되 중요한 거는 진실성, 수장과 수원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 관계들이 잘 정립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안에서 너무 사랑하는 부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많이 나눠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트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했던 부분들이 복이 되는 신장.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렇게 가지 않는데 이 재생산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장 내가 본이 되는 순장으로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베이직 강화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 강화를 어떻게 따로 시키느냐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베이직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생산을 이룰 때 또 이제 에너지를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거 여러 가지 분산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에너지를 집중하고 또 영적 동기부여를 잘 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건 이제 대표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나왔고요. 또 BBB 사역의 어떤 철학, 가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재생산이 일어나간다는 그런 또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임에서 재생산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집 떠난 우리 수원들 신자들이 다시 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좀 따뜻한 모임을 안에 뭔가 훈훈하고 뭔가 집 떠났고 다시 돌아오고 싶고 집안에서 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 모임 안에서 따뜻한 훈훈한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모임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재생산의 토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입니다. 저희는 1조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갖고 똑같이 나눴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진짜 또 주제가 같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Yes or No. 2번째, 현재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Yes or No.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노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생각이냐? BBB가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성장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재생산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생산, 이거는 하나님의 설레이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재생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레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설레일 거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대하는 부분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 토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1차원도 아니고 무차원이거든요. 위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부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점들이 만나면은 황교안제 점이 만나면은 선이 되는데 이 선이 되어야지 선은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깊이를 알게 되고 어떤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게 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1차원적인 부분인데 이 선이 만나면은 면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 면이 되면은 모든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굴곡을 가지고 원뿔도 만들고 이런 천장이며 바닥이며 모든 거가 다 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점과 같은 존재인데 자꾸 면이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별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에 문학작품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 반짝이는 별 가지고 감동도 안 되고 문화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별들하고 상관없는 별과 별이 연결되어지면은 별 자리가 되면서 저게 별들이 자기네가 전갈자리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걸 전갈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화가 되고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수많은 그 별자리들의 모임이 이 우주가 우리 안에 펼쳐질 때 굉장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재생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생산은 어떤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토이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생산하는 과정, 하나님이 욥을 재생산하는 과정,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시고 막 파란만장한 삶으로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옆에 여호수아를 두고 갈렙을 두고 막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롯을,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또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요즘 누구를 재생산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즘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재생산하고 계시나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적인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제를 이끄시고 그리고 김재호 형제님으로 계기철 형제님으로 또 어떤 자매로 연결되어지는 점에 불과했던 사람들을 선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그동안 초점을 맞췄던 건 우리는 무엇을 못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었다면은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 재생산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재생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조연일 뿐이고 우리는 점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3조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발표까지 하라고 하셔가지고 손을 잘못 들었다. 저희 조가 나눴던 내용은 맨투맨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태선 형제님 맨투맨의 대가를 모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각자 이렇게 몇 가지 그 주제사항이 나왔었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가정과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하고 맨투맨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영상 통화, 또 스카이프나 카톡 영상 통화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못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침, 점심, 주말 그리고 월 1회 가족과 함께 또 주일 아침 산행 이런 식으로 해서 맨투맨을 하신다는 말씀들 장소는 교회나 맥도날드 아침 같은 때 병원 로비 여기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맨투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맨투맨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할 마음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환경과 그리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할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 할 마음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러면은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면 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정말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수원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오지 말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가시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때가 뭐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선발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 사역에서도 말씀했듯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맨투맨을 할지 충성된 사람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했고 우리가 맨투맨을 통해서 많은 거를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도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 질문하면서 맨투맨이 탈진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때는 대표 순장이나 또 위로받는 순원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휴식과 안식을 통해서 그 사역을 돌아고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맨투맨을 할 때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눠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인데요. 서두르면 망친다는 거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수가 있는데 조금 기다리지 말아라, 천천히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면 망친다,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맨투맨은 없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한 맨투맨은 없다. 그리고 마음을 길게 갖고 말 안 듣는 수능이 있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잡을 암송하시면서 진심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의 맨투맨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맨투맨은 너무 잘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맨투맨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문제점이 세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이것밖에 무슨 뜻일까요? 순원이 얘기를 해요. 난 가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 던지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 이런 비슷한 어조의 단어. 이것이 결국은 순장과 순환의 단절을 이끌죠. 그 전도 얼마큼 했어? 방정원, 교티는 조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실패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 사월이 있습니다. 사월. 뭘까요? 그냥 큰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장이 엄청나게 권위가 있고 나는 늘 완벽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을 늘 도와야 되고. 근데 그걸 과연 순원이 그걸 원할까요? 그리고 나는 아주 무쇠해. 잠도 조금밖에 안 자고 새벽에도 완벽하게 나고 나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형체였어. 그건 순원은 부담 팍 가죠. 어떻게 될까요? 이 모임이 좀 싫어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성공을 하는 지금 가보겠습니다. 공감을 해줘야죠. 아, 당신 얼마나 힘들겠어. 이 손톱에 조그만한 가시가 찔렸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아, 그게 뭐 그렇게 아프냐. 나는 못자국이 있는데. 이게 아니야.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공감이 간다. 그런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다려줘야죠. 아, 이게 아팠는데 이렇게 아물고 좋긴 했습니다. 기다려줘야죠. 그렇죠? 동역자라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 동역자는 뭘까요? 그냥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서 좋았을 텐데 이거는 사월령입니다. 큰 자, 순원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이 컨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내 제자예요? 아니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제자로서 착각하니까 동역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그렇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카운슬링 분위기가 유도되어야 해요. 무엇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잘 들어주면 필요를 대처하게 되죠.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놔야 되겠다. 저것을 해내야겠다. 그래, 그걸 위해서 구하자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겠니라고 먼저 이끌어가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요인은 공감이다, 동역자다,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는 세 가지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순장 중심에서 순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제자가 아니다, 주님의 제자이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봤어요.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루심을 고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갑습니다. 5주 토요일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택 모임의 노국일 형제입니다. 저희 주제는 전도 양육, 삶의 봄이 되는 순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된다로 끝났습니다. 예. 왜 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전도와 양육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주제인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맨투맨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데 저희들은 나눔에 있어서 10대부터 70대까지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 양육,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맨투맨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맨투맨에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는 계획을 웨이트를 짤 때 1년치의 계획을 짜서 순원과 함께 어떻게 만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약속들을 1년치 스케줄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줄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힘으로 조금 전에도 계속 발표했던 것들인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조금 전에 형님 말씀 공감해줄 때에 전도와 양육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또한 이것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아니고 사역적으로 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된다. 또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순장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함께하는 모임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이것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만 신나는 것이 아니고 순원들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신나는 그런 양육이 일어날 때에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우리 중보기도가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도를 몇 명을 했죠,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라는 점검들을 통해서 또 현재는 힘들다는 이유로 점검을 자주 하지 않는데 점검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점검하냐? 그것은 강제적인 점검이 아니라 현재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지체들의 간증과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또 순장들이 직접 전도 간증에 본을 보임으로써 동기부여가 되므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비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 복음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양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혼자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함으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고요. 또 훈련을 통해서 양육도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또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순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도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3번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된다 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된다 된다 된다.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전도 양육의 삶이 본이 되는 순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신님 모임의 정황진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전도함에 있어서 좀 너무 한 번에 들이대기보다는 평소에 관계를 어느 분은 뭐 3년까지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좀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요즘 직장 생활이 또 자기 일을 하는데도 많이 바쁘지만 업무 가운데 좀 친절히 가르쳐줘서 그런 가운데 유대 관계를 좀 형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먼저 어떤 뭐 전도해야 되는 뭐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좀 먼저 관계들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좀 길게 보고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는데 참 이게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전도의 현장에 자신을 몰아넣는다 이런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한 달에 뭐 2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데 같이 간다든지 저도 이 과정 가운데 한 명인데 규칙적으로 전폭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기간만큼이라도 또 전도의 스피릿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요즘 우리 BTC 훈련을 통해서 그때만큼이라도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영성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또 자발적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했고요. 또 저도 한 2년, 3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때뿐이에요. 또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전도에 대한 열정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큰 구원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지 그 전도의 그 중요성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다음에 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또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가 먼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먼저 깨달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양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도 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양육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3년 하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육을 하면서 꼭 우리가 꼭 양육을 우리 꼭 모임에 있는 분들을 할 필요 그거에만 꼭 제한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모임에 혹시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실제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에 우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장 내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양육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또 양육의 우리 대가이신 아까 우리 정태선 우리 선장님께서는 안 하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다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는 좀 다른 또 시각으로 또 너무 또 이렇게 부담을 또 주지 않게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느슨하게 이렇게 또 가지 않게끔 그 선이 어딘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 일정을 좀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내용에서 뭐 계속 뭐 만나서 뭐 계속 전도가 어떤지 뭐 양육이 어떤지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 좀 내용을 편하게 또 식사라든지 또 문화 교제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또 내가 양육을 하고 싶다 해도 양육 대상자가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육 대상자를 한 명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맡겨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양육을 받는데 요즘 많이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운데 또 주중에 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뭐 이유가 뭔지,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눠주신 분들은 뭐 육아를 같이 봐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차로 픽업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있지만 동기부여하면서 같이 챙겨가면서 양육을 좀 더디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우리가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모임의 안종범입니다. 7조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주제로 전병희 형제님이 리드하시고 10명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많다 보니까 5명씩 2조로 나눠서 서로 5명 단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전체 나눔을 했는데, 전체 나눔을 하면서 저희 조에서 이제 저희 5명이 한 거를 이제 3+1으로 정리를 해드렸더니 저쪽에서 3+1 해서 8개가 나왔는데요. 8개를 가지고 발표를 함에 있어서 제가 임의로 자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8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적으로는 너무 길지 않으니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인간관계의 구체적 실행 방안. 첫 번째는 직장 선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현실에서 많이 쫓기고 눌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직장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 너무 당연하지만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조, 서로 다른 조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다른 조에서 자기 순원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결론도 어찌 보면 이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에이스이고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지만 그를 오랜 동안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하고 할까 해서 결국은 그에게 할 수 있는 핵심 주제는 그가 그 정체성을,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이제 아직은 뭐 자기가 직장 선교사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으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역할이나 나의 모습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나의 팀원이나 다른 사람, 상사 이런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음에 대해서 고백이 좀 있었고요. 그런 오해나 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갭이 줄어들고 정말 제대로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리더십인데, 우리가 갈수록 이제 그 직위나 역할 면에서 좀 높은 위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기의 요즘 상당히 다른 신세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많은 갭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선교사로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드려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정현길 형제님 같은 경우에 스마트
생긴 모습대로 스마트하셔가지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재주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뭐 70여 명의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거 하면 그 사람한테 가면 돼 이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섬김을 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당당하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말들 발언권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직장 문화를 예를 들어 부활절에 계란을 돌린다거나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직장의 그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신우회에서 내가 그냥 참여자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영향력이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 모임에 참여하고 나의 순원에 해당하는 그 지체 또한 그 신우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 우리가 직장 내에서 영향을 끼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맨투맨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맨투맨은 이제 다른 조의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런 것들이 잘 실천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또 이게 전수되는 데 있어서 맨투맨이 정말 효과적이었다, 필요했다라는 그런 나눔이 있었고 그래서 맨투맨은 여기서도 또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현장이라고 했는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가정, 우리 모임을 떠난 현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도 또한 현장이 아닌가. 우리 모임 내에서 지체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같이 순여행을 떠난다거나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서로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활동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나름이 있었습니다. 개수는 많은데 아마 느낌적으로는 그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청주 모임의 권선영재입니다. 8조 토의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조 주제는 영향력 있는 현장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어저께 늦게 오신 분들은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과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주셨던 김정은 선생님 그리고 또 영향력인 내용과 관련돼서 메시지를 주신 송정재님이 저희 모임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현장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토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짧다라는 생각도 좀 받았었습니다. 나왔던 내용들을 고재란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 내용을 포인트별로 같이 그냥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영향력이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몇 분 나왔던 내용이 그 영향력은 우리 관계이다. 그래서 관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그런 말씀 주셨고 또 다른 분께서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있어야 된다.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가 바탕이 되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보통 소문은 이게 많이 퍼지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영향력이어야 된다. 또 한 분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영향력에 신경 쓰면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은 자석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장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직장, 가정, 또 친구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향력이란 어떤 물리적으로 함께하면 끼치는 영향력이고 또 이제 자석과 같이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
시간이 굉장히 고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또 놀라운 일을 한 내용들 또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배운 대로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내용도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은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강한 삶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다 날 통해서 영향을 끼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한현재님께서는 직장과 참석하는 모임이 이제 너무나 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직장 주변에서 자기 직장에서 또 전도하고 얻은 사람을 본인이 나가는 그 엄청난 먼 곳에 있는 모임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좋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처 지역 모임으로 이제 연결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어떤 모임 중심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또 내가 영향력 끼치면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 초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한된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떤 그 양육해 사람의 충성된 사람을 직무하면서 쏟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맨투맨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메시지에서 나온 것 같이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어떤 멘토링보다도 어떤 모델링으로서 본으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향력이라는 것을 토대로 복음과 함께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세상적인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하면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이제 고난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또 깨끗한 그릇으로서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오늘 묵상 내용과 함께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한 자매님께서 그 직장 안에서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아이한테 오래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오면은 아이들한테는 친절하게 되는데 오래된 아이들한테는 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들음으로 해서 거기서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한 것을 큰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일관되게 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분께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강해야 된다. 본을 보이는 삶이 중요하다. 또 그 어떤 출퇴근과 뭐 관련돼서도 우리는 항상 직장 안에서라든가 어디서든지 부지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고난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되는 이제 한 형제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리더십이고 리더십은 다른 말로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일관성에서 온다. 이런 일관성은 결국은 인격이다. 그래서 이 인격의 우리 모델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인격 성품을 잘 항상 개발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조 성이고 형제입니다. 원래 발표하기로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저는 시작할 때 좀 제목이 훈련 이후 지역 모임에서 정착방하다 보니까 저는 이 시간에 좀 듣기만 하겠다 그랬더니 발표 안 했으니까 나누지 않았으니까 듣는 게 잘 들었으니까 이제 발표하라고 해서 저희 구조는 우리 정동남 형제님을 조원들이 모시고
조원들은 또 정종래 형제님은 또 조원들을 받들고 아주 이 구조는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같이 소개를 잘 못해서 주어진 시간에 한 반은 서로 소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나머지 반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누다 보니까 이 공통점이 우리 조원들은 취미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취미가 전도, 양육, 거의 이 세 개가 아니면 사람도 아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나누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데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들 발표한 것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다들 구조적으로 또 워낙 잘 하셔서 각자가 이게 문제점과 또 방안까지 직접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사실 부분인데요. 훈련 이후에 지원군에 내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 직장 환경과 가정 환경 이런 환경적인 부분 어려 모임만 나오다가 또 훈련 이후에 순장 모임을 나가야 되니까 환경적으로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 부담이 엄청 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갈등을 하면서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제시를 하셨어요. 어려 모임에 참석할 때 별도로 훈련받은 사람은 좀 별도 팀으로 운영하면서 바로 순장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좀 완충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더 부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순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 연관지어 가지고 또 훈련원 입장에서는 좀 찾아가는 훈련원. 지금 현재 순장 아카데미가 지구나 지역 모임에 찾아가서 순장 모임 시간에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훈련원도 마찬가지로 지구나 이런 한 개 지구로 안 되면 이제 2개 이상 지구가 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찾아가서 또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훈련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의견들이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정착을 못하는 문제점들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훈련생들이 많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급조된 훈련생. 무조건 훈련만 보내면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고 훈련 보내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모임의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6개월 이상 멘토맨을 잘 시켜서 전도도 한번 해보고 순장이랑 양육도 해보고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큐티도 마찬가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훈련에 오면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데 큐티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훈련원에서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돼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 많이 보내고 빨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준비되어서 멘토맨으로 미리 잘 준비되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미리 또 면접 준비도 하고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마음 자세를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원에 와서 순장님 간증인데요. 너무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BBB 생활 중에서 훈련원에서 훈련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누리는 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훈련이지만 어떤 훈련생들은 고통이고 그리고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갖는 반면에 정말 행복하고 누리는 훈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훈련원 입장인데 훈련 순장 부족. 훈련 순장이 사실 이제 부족해요. 주말마다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 모임에 이제 자주 전화를 하다 보면 지역 모임의 대표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 섬겨야 될 순장도 많은데 일꾼을 이렇게 빼가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이렇게 보내고 싶어도 보낼 사람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훈련 순장 중에서 또 지역 모임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대안까지 또 말씀하셨어요. 은퇴하신 분들을 좀 훈련 순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시간도 많지, 노하우도 많지, 사회 기술도 많지. 이런 분들을 훈련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저 여기서 굉장히 임팩트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좀 더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은퇴하신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의 하나가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비전의 문제,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비전이 준비되어 있으면 지역 모임에 계속 참여하는 게 힘들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비전이 흐릿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모임 한번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면도 이제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비전의 문제. 그래서 훈련원에서도 강사들이 섬길 때 훈련 강사들이 비전의 부분을 좀 많이 좀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 또 비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물론 뭐 지역에 가서도 지역 모임 대표 MP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강조를 해줘야지 힘들지 않고 모임에 잘 정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훈련원 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부분들, 훈련 간사 시스템하고 과거에 했던 이제 훈련 순장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까지 또 이렇게 다 내주셨어요.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또 훈련원을 섬기다 보니까 손기정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BBB가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게 그 직장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잘하면 사실 우리 BBB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훈련원의 역할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지역 모임이 멘트맨을 잘하고 아름답게 잘 제자를 세워가면 훈련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훈련원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훈련원은 지역 모임이 사역을 잘하고 제자를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지역 모임에 제자를 세우는데 10분 좋은 그런 계기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역 모임의 임장훈 형제입니다. 저희 10조는 훈련 이후 훈련생 후속 대응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BTC와 훈련 이후에는 삶에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순장 모임과 멘투맨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회의를 많이 나눴습니다. 순장 모임에서는 주제별 성역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친밀함이 부족하고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장 모임에서도 순원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 이제 주제별 성역 공부라든가 이런 교재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때 친밀관계가 이제 쌓이고 신뢰관계가 쌓이고 이제 순장 모임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강압적인 방법이나 강요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양육으로는 이제 어떤 이제 예비 순장이 어떤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시키고 또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또 어떤 순원에 대한 양육 브리핑을 작성하게 하고 매뉴얼대로 진행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 기간 동안에 또 순장이 이제 그 순원에 대해 좀 관심을 좀 갖고 이렇더라고 또 이제 좀 긴 텀 동안 훈련을
있었는데 그 중간에도 연락을 해서 이제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의무감과 어떤 이제 책임감이 너무 이제 과중하게 이제 또 갖게 되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하지 않고 따뜻함으로 의도를 갖지 않고 이렇게 관계를 진행시켜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모임에서는 이제 내게 들은 말은 충성된 자들을 부탁하라 이런 말씀처럼 핵심 가치를 이제 전수하는데 이제 전수 가능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전수가 가능한 방식대로 이제 계속 하시고 있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즐겁고 또 유익을 줘야 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순원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제 순원분을 통해서 사역의 필요성을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그 나눔에서는 각자의 이제 환경이 다 다른데 그 다른 환경에서도 이제 지역 대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이제 방법들을 찾고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해 나가시는 것을 이제 많이 나눴습니다. 순장과 순원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10조 발표 다 들어가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렇게 발표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문제다. 저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제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주셨고요. 어제 총회 때도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토의와 토론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사역에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다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제 총회를 통해서 소비전 형제님 다시 이제 대표로 3년간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또 마음을 모아서 내년 또 앞으로 3년 이렇게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잘 계획을 세우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